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닥터홍 선생입니다. 최근 가장 핫한 드라마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주지훈 배우님이 나온 중증외상센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다들 보셨나요? 아마 안 보신 분을 찾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인데요. 저희 PD님께서 제가 항상 아픈 주제로만 이야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재밌는 영상도 아니면 좀 편한 영상도 좀 보여드리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그래서 오늘은 이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에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께서 더 재밌게 보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포인트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저도 이런 드라마 리뷰를 하는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떨리긴 하지만 함께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누구야?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의사라면은 일단은 본인 면허가 걸린 허가된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막 의료행위를 하는 거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러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 그리고 여기 한번 보면 초음파를 잡을 때 이렇게 잡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약간 오게티 같은 건데 초음파를 저렇게 잡으면 100% 제대로 이 심장이 있는 부분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프로브도 꽉 잡아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하고 대부분 실수를 합니다. 2시간짜리 수술이면 금방 끝나는 겁니다. 사실 정형외과에서는 이렇게 외상, 특히 한 부위 외상이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지만 환자분들이 여러 군데 다치셨으면 하루는 손목하고 그 다음날 또 마취해서 또 무릎하고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이제 수술이 끝나면 다 봉합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릎에 다시 소독을 하고 무릎 수술할 때 편한 자세로 바꾸는 정도? 그때 잠깐 쉬는 정도지 이렇게 여러 번이 외상이 있을 때에는 수술 시간만 4-5시간 넘게 걸리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그리고 저는 직접 보진 못했지만 제가 전에 들었던 얘기로는 옛날 선배들은 이제 소변도 수술방에서 그냥 거의 지릴 정도 밖에 나가지 못하고 거의 그럴 정도로 길게 수술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외상 같은 경우는 정형외과인 고일절 수술과는 다르게 이렇게 혈관의 문제들도 있고 피도 많이 나고 세심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4-5시간 이 정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수술 시간입니다. 그렇죠니까 조심해서 닦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개방성 골절이라고 여기서 나오는데요. 개방성 골절은 뭐냐면 부러졌는데 피부 겉으로 뭔가 손상이 된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개방성 골절은 사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넘어지면서 이 피부 안에서 부러지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피부가 약하거나 얇은 분들은 그리고 심하게 부러지는 경우에는 이게 뼈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개방성 골절이 왜 위험하냐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결국 균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개방성 골절이라는 것 자체가 뼈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거길로 만약에 균이 들어간다? 그러면 뼈 자체가 나중에 썩을 수도 있고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개방성 골절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개방성 골절이 있을 때는 큰 사고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처치를 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거기에서는 일단 부목으로 잘 고정하고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빨리 이제 이송기관으로 옮겨서 빠르게 수술을 하는 경우가 제일 예후가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환자 보시면 이 당뇨가 있다라고 체크하면서 이제 어떤 위험성을 이야기하는데 당뇨가 있으면 수술이 조금 더 어렵기는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말초 혈관들이 많이 손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혈관이 손상이 받으면 그쪽으로 혈액에 있는 좋은 영양분들이 잘 안 가기 때문에 그쪽에 회복이 좀 느려진다는 건데요. 이렇게 개방성 골절이 있거나 손상을 받았을 때 당뇨가 있으면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잘 안 되고 치료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나중에 회복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도 다른 분들과 조금 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 관리를 철저히 평소에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왼쪽 다리 내가 맡을게요. 테라 다시 해주세요. 네. 이거 오픈 프랙처라 아무나 수술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고. 실제로는 이 드라마처럼 외상외과 전문의가 같이 수술을 한다기보다는요 외상센터 안에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수술을 맡아서 하시고요. 물론 정형외과 전문의가 모든 수술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혈관이 많이 찢어진 경우에는 혈관외과에서 함께 하시기도 하고요. 피부 겉에 플랩이라고 해서 피부가 괴사가 되었을 때 그거를 어디서 이식해오거나 돌려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시술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함께 하시기도 합니다. 이 외상센터라는 공간은 어떤 한 전문의가 다 이끌어서 모든 거를
슈퍼맨처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다양한 이 슈퍼맨, 여러 슈퍼맨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함께 한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드라마에서는 이 주지훈 배우님이 거의 슈퍼맨과 같은 존재처럼 모든 수술을 다 잘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다양한 전문의들이 협진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드블루 뛰어 빨리! 네, 알겠습니다. 코드블루, 코드블랙 이런 거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코드블루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간병을 가셨거나 아니면 그냥 면회를 가셨을 때 한 번씩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 심정지 환자가 생겼을 때 방송을 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심정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CPR이라고 하는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데 그 환자에 가까이 있는 의사들이 다 뛰어갑니다. 뭐 갑자기 뭐 무슨 방송이 들리고 의사들이 뛰어간다 그러면 이 심정지 환자가 있어서 코드블루 방송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코드블랙, 예,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테러나 재난같이 대규모 사상자가 나왔을 때 그런 상황을 알리는 신호라고 알려져 있고요. 코드 레드라고 해서 아주 드물게 방송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레드, 불난 겁니다. 병원에 불이 났을 때 코드 레드라는 걸 띄워서 빨리 대피를 하거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송입니다. 그 외에도 레드, 블랙, 블루 이런 것처럼 색깔별로 여러 가지를 미리 저희가 약속을 해 놓아서 병원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아, 어떤 상태이구나, 어떤 상황이구나, 어떤 대처를 했겠구나 라는 거를 의료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색깔별로 정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왼팔이요? 뼈를 다 잘라냈는데 어떻게? 썩은 거 잘라냈으니까 새 거 넣어야지. 인공비 준비해줘. 네, 인공뼈. 아마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인공뼈 굉장히 많이 씁니다. 실제로 이렇게 큰 개방성 골절이나 어떤 뼈에 손상이 있을 때 쓰는 경우들도 있지만 뼈가 부러졌을 때 우리가 레고 조각처럼 잘 맞출 수도 있지만 아무리 잘 맞추더라도 조금 빈 공간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럴 때 이걸 그냥 놔두면 뼈가 붙는데 좀 방해가 되거나 잘 안 붙을 것 같다. 그러면 조그만 큐브처럼 생긴 딱딱한 그런 인공뼈도 있고요. 주사기로 짜가지고 약간 액체와 고체 그 어느 중간 정도 된 인공뼈도 있고요. 지금 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커다란 인공뼈를 빈 공간에 이렇게 채워서 쓰기도 하는데 인공뼈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렇게 심하게 다쳤을 때에는 기능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다른 뼈, 대표적인 게 이제 비골, 이 아래쪽 다리에 있는 비골뼈는 우리가 사실 걸어 다닐 때 비골뼈가 없어도 크게 일상적인 생활에 아주 큰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비골뼈를 떼어가지고 생체 이식을 하기도 합니다. 뼈를 잘라내고 거기를 봉합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니까 좀 힘든 수술이긴 하는데 이렇게 내 몸에 있는 자가골을 이식하는 경우도 있고요. 영화 드라마처럼 인공뼈를 넣고 그리고 판으로 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많지 않은 경우인데 이 드라마에서 굉장히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시고 있는 드라마인 중증외상센터를 조금 더 재밌게 보실 수 있게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함께 설명을 드리면서 준비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이 재밌으셨을까요? 이 드라마 자체로도 정말 재밌었지만 이 긴박한 환자들의 상태와 이렇게 치열하게 사투를 벌이는 백강학 교수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제가 앞으로 많은 환자분들을 볼 때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저 스스로도 많이 생각하게 되는 좋은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저는 더욱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